자, 110조 사기 강박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교재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있었고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가 됩니다. 이 유효를 유동적 유효라 그래요. 취소하기 전까지 법률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유효. 이 유효를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근데 사기 강박을 들어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2단의 고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기라든가 기망을 들어가지고 지금 취소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기 기망에 빠져서 뭔가 착오에 빠뜨리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뭔가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고의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의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2단의 고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2단의 고의. 그럼 이 의사 표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과관계에 이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어서 바로 지금 사기강박이 성립이 된 그런 겁니다. 위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강박을 했다는 겁니다. 강박의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강박을 통해서 어떤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고의가 존재를 했고 또는 이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고의가 또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2단의 고의가 적용됩니다. 의사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과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109조에서 착오는 말이죠. 109조에서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에 관해서 경제적 불이익,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사기 기망에서 고의를 통해 가지고 착오를 빠뜨리게 하려는 고의에서는 여기는 경제적 불이익,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을 안 해도 사기 기망은 성립을 합니다. 사기 기망을 통해서 착오에 빠뜨려서 의사 표시를 하게 하는데 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발생 안 했다고요? 손해.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손해가 발생 안 해도 사기 기망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 착오는 착오에 빠져서 어떤 이렇게 인과관계 발생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 요건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주관적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나만 공포심을 느꼈다, 나만 속았다 이런 겁니다. 팔랑귀가 돼가지고 나만 속았다, 나만 공포심을 느꼈다 이렇게 돼도 지금 그게 사기 강박이 성립이 돼요. 주관 조건.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속아야 되거나 국민 누구라도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 속거나 나만 공포심을 느껴도
충분히 사기 강박은 성립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박에 의한 것도 공포심을 느껴서 인과관계가 주관적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공포심을 느끼면 충분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기 강박은 성립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사기 이 강박, 사기 기망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다. 어떤 분양을 하는데 분양 대상물에 대해서 반경 1km 이내에 혐오 시설이 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혐오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반경 1km 이내에 있다면 그것을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다. 고지를 하지 않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작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뭐뭐 해야 되는데 안 한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작위. 그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해서 취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박은 강박을 해가지고 공포심을 느껴서 어떤 매도하겠다, 매수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강박이 극심해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까지의 강박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르는 강박이라면 그건 뭐 한다고요? 무효.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무효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고 지금 만약에 이 사기 강박에 의해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떤 법률행위 매매 계약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법률행위라고 하면 이 법률행위 계약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취소가 안 됐습니다. 취소가 안 됐으니까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상대방이 갖고 있네요. 취소가 아직 안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상대방이 등기부에 아직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원인으로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제3자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제3자 병에게 넘기고 이 3자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걸 선의의 3자에게 넘겼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걸 갖다가 이 계약을 취소했고 취소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저기서는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래서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나의 부동산을 돌려달라라고 해서 취소에 무효해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아요. 선의의 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3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등기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 청구 안 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의의 3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 계약에서 말이죠. 교환이나 매매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시가를 묵비했습니다. 묵비란 말이 뭐냐면 안 알려줌입니다. 또는 허위로 시가를 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하면서 허위로 가격을 3억짜리인데 5억이라고 고지하거나 가격을 알면서 묵비 안 알려주거나 이러한 행위는 취소 사유다 아니다. 사기 기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기망으로 안 보니까 그 허위로 고지했거나 또 시가를 안 알려줬다 하더라도 기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거 사기 강박하고 엮어갖고 3자가 사기 강박한 것까지 같이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3자 사기 강박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3자 사기 강박을 조금 연결할게요. 일단은 교재를 조금 보고 3자 사기 강박 나올 때까지 일단은 교재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92페이지에 110조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 아래 1번을 볼게요. 조문 밑에 1번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타인의 위법한 간섭, 사기 또는 혹은 강박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민법은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 의사표시 즉 사기와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 의사표시 즉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뭐 한다고요? 거기 형용표시입니다. 의사와 표시는 뭐 했다고요? 일치하지만 의사 형성 과정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93페이지로 가가지고 꼭대기 양가로 이번에 2단의 고의설 중에서 거기 2번 동그라미 거기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제목에 힌트가 있네요. 과실에 의한 기망은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과실에 의해서 기망을 했다. 과실에 의해 가지고 강박을 했다. 이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에 의한 기망, 과실에 의한 사기, 과실에 의한 강박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거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2번 동그라미에 보면 그런 말씀 났는데 그 판례 내용이 교환계약의 당사자의 목적물이 시가를 묵비가 뭐라고요? 안 알려줌. 묵비한 경우에 사기로 뭐 한다고 취소할 수 없다. 사기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 거기다가 별표를 크게 치세요. 부작이라는 것은 뭐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작이라 그래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양 대상물 반경 1km 이내에 혐오 시설이 있다.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이러한 혐오 시설이 있다면 고지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소극적으로 은폐한다. 소극적으로 은폐하면 안 알려줌이 됩니다. 안 알려줌이 되면 부작위가 돼요. 고지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된다는 건데 그 판례입니다. 볼까요? 1번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지만 어떤 사항을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고지할 의무.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걸 자기 의무라 그래. 뭐란다고요? 자기. 자기 의무란 말은 뭐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부작위가 된다고요. 뭐뭐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고지 의무가 있는데 안 하게 되면 부작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지만 어떤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형 앞엔 뭐가 성립한다고요? 부작위에 의한 사기, 기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가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꼭대기 그 3번 동그라미입니다. 3번 동그라미 보니까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 박스 수분양자, 이 수분양자의 뜻이 뭐냐면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수분양자의 뜻이 뭐라고요? 최초로 분양받았다. 그러면 분양받은 상태에서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전매할 수 있죠. 2달이 3달이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 분양권을 계속 A, B, C, D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B, C가 분양자지만 그 사람은 수분양자가 아니에요. 수분양자는 최초 분양자만 수분양자라 그래요.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형합에 칩니다. 거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할 때는 사기로 인한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 경합한다. 경합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경합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중간에 3번에 기망성의 위법성이 나왔습니다. 위법해야 되는데 거기 그 1번 동그라미에 그 파란색 쓴 것만 볼게요. 연립주택의 평형을 다소 과장되게 광고했다. 그 다음에 2번 상가 수익률 다소 과장 광고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의 수익률이 10%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광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상가 수익률이 10%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과장 광고에 해당되느냐, 기망이냐라고 했을 때 기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수익률 보장한다는 말은 다른 데보다 수익률이 1% 더 나온다 이런 뜻이지 그게 정말로 10%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광고한 것은 과장 광고로 보지 않는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로 가서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왔습니다. 그 강박이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협박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 지금 강박을 통해서 어떤 공포심을 느낀다 또는 해악을 지금 고지함으로써 어떤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 잠깐만, 니네 딸내미 그 5살 먹은 딸내미가 노란색 9시 그 보니까 8시 15분인가 이렇게 돼서 노란색 해바라기 그 유치원 차 타고 갔다가 3시 반쯤 오던데 그 딸 오래오래 보고 싶으면 그 부동산 나한테 팔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공포심을 느꼈다 그러면은 강박이 된다는 겁니다. 왜 강박이 된다고요? 주관적 요건만 있으니까. 무슨 요건만 있다고요? 주관적 요건.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다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만 공포심을 느끼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 이 미친놈아 너 콩밥 먹고 싶어? 누구한테 협박질이야? 이러면서 받아치면 되는데 그걸 갖다 믿고 아이고 우리 딸내미 잘못하면 못 볼 수도 있구나 내가 부동산 팔게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공포심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나만 공포심을 느끼면 주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양가르변에 그 강박행위의 위법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강박의 수단으로서 고지하는 내용이 법 질서에 위반될 때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되는 이익이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할 때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잠깐만,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겠다라고 이걸 갖다가 말을 한 것 자체가 이게 강박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너 그런 행위한 거에 대해서 내가 고소고발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강박이다 아니다? 그거 강박 아닙니다. 그거는 정당한 것이잖아요. 지금 뭔가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강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법 행위와 결부가 되면 강박이 된다고요. 뭐하고 결부됐다고요? 불법 행위. 그럼 거기 맨 밑에 해악의 고지로서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강박의 수단으로서 내용이 법 질서에 위배돼서 그 해악의 고지, 고소고발하겠다라는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족하면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 그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강박의 위법성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아니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겠다는 게 그게 무슨 위법성이 있어? 위법성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금전과 결부가 됐다. 금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법성이 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말을 좀 잘 자 거기 넘겨보면 96페이지에 조금 자세하게 써놨네. 자 96페이지 그 3번 동그라미에 정당한 권리 행사로 위법성이 부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3번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돼서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어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잘 보셔야 돼서 고소고발은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박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기가 어떤 부정행위가 개박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다. 또는 부정한 수단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럴 때는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발탁됐다. 잠깐만, 원래 강박을 하면 칠판 보세요. 강박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강박에 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까지의 강박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효다. 그 제목에 지금 무효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파란색 글씨에 써놨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이루어지는 그 강박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사기 강박. 자,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다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한단 말이죠.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할 때 제3자 사기 강박이 주로 정답이 됩니다. 섞어서 문제가 이게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자,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갑과 을이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법률 행위에서 매매 계약을 맺었다 해보죠. 그런데 지금 어떤 A라고 하는 3자, A라고 하는 제3자가 있는데 이 제3자가 지금 사기 강박을 했다는 겁니다. A라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해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법률행위 매매계약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상대방은 요 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걸 뭐라 부르죠? 선의.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요. 과실이 없다 뭐라 그래요? 무과실. 선이 무과실이면 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하더라도 이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가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유효입니다. 3자가 아무리 사기 강박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 매도인의 상대방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3자 사기 강박했더라도 이 매매계약은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다. 자, 이제 사례를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습니다. 알았다가 뭐예요? 악의. 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과실. 그럼 악의였거나 과실이 있었을 때는 이 악의, 자, 악의를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알았거나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상할수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상할수. 상할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할수. 제3자 사기 강박에 대해서 상할수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상할수에 한하여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조금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제3자가 요 3자가 만약에 상대방의 대리인이다. 상대방의 대리인이거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다. 자, 지금 요 A가 을의 대리인이었거나 또는 요 A가 을과 부부관계다. 부부관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부부관계, 부부 사이다. 또는 은행 파출소장이다. 은행 파출소장. 아니, 출장소장. 은행 출장소장. 자, 이렇게 은행의 출장소장이면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다. 판례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제3자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면, 그래서 상대방과 제3자의 대리인 관계라든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면, 그러면 요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면 상알수와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요 지금 3자가 지금 제3자가 대리인이거나 동일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상할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요 두 번째하고 요 세 번째 사항하고 지금 좀 복잡하니까 요 세 번째 사항하고 두 번째 사항하고 세 번째 사항만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지금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 법률 행위를 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었거나 동일시할 수 있는 자였을 때는 상할수와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3자가 뭐였을 때요? 상대방의 대리인. 상대방의 대리인이었거나 상대방과 뭐 할 수 있다고요?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면 상할수 따질 필요 없이 뭐 한다고요? 언제나 취소한다. 그러면 3자가 대리인이거나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을 때는 어떤 경우만 취소한다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2번하고 3번하고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요 2번과 3번 때문에 자꾸 헷갈려서 시험 문제 속습니다. 이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가? 상할수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가? 요 차이를 자꾸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상대방이 건설사입니다. 이 3자는 부양대행사입니다. 이 분양대행사인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해가지고 분양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 건설사하고 계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기강박을 했어요? 분양대행사가 사기강박인데 분양받을 사람한테 그랬을 때 이 매매계약 자체를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 자체를 이걸 갖다가 취소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3자를 갖다가 손해배상 3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3자는 지금 상대방의 분양대행사에 해당이 됩니다. 분양대행사가 해당되는 자가 사기강박을 했고 그런데 계약한 물건은 사기강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물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그럼 취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그래서 이 매매계약 자체는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기강박을 친 이 분양대행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예요. 요거 3자 사기강박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올 때 이 전체가 다 묶어서 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문제가 쭉 정리를 했네요. 자, 그럼 프린트물 관련해 가지고 프린트물 2번 문제를 하나 볼게요. 말을 잘못했나요?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5번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하는 설명 중 맞는 것은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이 맞다? 3번이 맞네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무효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무효.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의자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지라도 믿으십니다.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대요.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했다. 여기 봅니다. 강박에 의해서 뭘 느껴야 돼요?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공포심을 안 느꼈다면 이것은 강박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삼자가 요약자나 낙약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에 삼자가 요약자나 낙약자를 사기 강박하는 경우에 요약자나 낙약자는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악의가 뭐예요? 알았거나 과실은 뭐예요?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여기 그래서 제3자 사기 강박은 상알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상알수에 한해서만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강박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의사와 표시 불일치가 존재한다. 깜빡하면 4번을 고를 수 있는데 4번은 이거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양정모 회장이 고문을 당했으니까 강박 상태죠. 강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내가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이러니까 내가 차라리 국가에다가 징여를 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인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 국가에 증여하고 싶지 않다. 이게 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인은 표의자의 뭐라 그랬다고요? 생각. 여기서 생각은 뭐였어요? 살아나가야겠다는 게 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습니다. 다시. 국가에다가 증여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으니까 국가에다가 증여한다라는 사실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1번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된다. 3번 표의자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인식이 뭐예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107조, 108조가 다 똑같은 게 적용되니까 그러면 지금 양정모 회장은 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국가에 증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정신병자 아니야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양정모 회장은 고문을 당했을지언정 이러다가 내가 죽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국가에다가 증여하겠다라는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게 증여한다는 사실은 국가에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는 뭐 했다고요? 일치했어요. 국가에 증여한다라고 하는 이때는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뭐 했다고요? 일치했습니다. 불일치가 아닙니다. 자, 5번. 이 깜빡하면 4번 엉뚱한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번.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손해 발생 안 해도 돼요? 손해 발생 안 해도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돼요. 아까 109조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했죠? 109조는 중요보험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지만 110조는 그 착오로 인해서 사기 기방을 통해서 착오에 빠졌다 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손해가 발생 안 한다 하더라도 사기 기망은 성립돼서 취소가 가능해요. 109조와 110조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109조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지만 110조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손해가 없어도 사기 강박은 성립한다. 됐죠? 예.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맞아들이다? 틀리다. 자, 그 다음에 6번 풀어봅니다. 자, 6번 사기 강박에 의한 설명 중 옳은 거 몇 번이 옳다? 1번이 옳습니다. 고지 설명 의무가 있는 경우에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긴다. 진실을 숨겼다는 말은 고지 설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한 걸 뭐라 한다? 부작위한 것으로 기망이가 성립될 수 있다. 1번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능력과 관계가 있네.
자, 1번 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지 설명 의무가 있는데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긴 것은 부작위한 거예요. 그러면 부작위했으면 뭐가 부작위한 뭐가 성립했어요? 기망. 그럼 기포적인 기망이니까 1번이 맞네요. 자,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에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아까 백구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구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라서 취소했는데 취소를 당한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없다. 아까 교재 찾아서 다 표시해 드리고 다 봐드렸습니다. 백구조에서. 세 번째,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여기 봐요. 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 가지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3자 분양대행사에 의해서 사기 강박을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3자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그러는데 거기 지금 먼저 계약을 취소하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은 채권자의 그 사실에 대한 인식 박스입니다. 인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알고 모르고를 바꾸면 선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알고 모르고를 법률용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선악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네요. 선의일 때는 취소할 수 없고 악의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가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소송에 이루어진 소송이 원칙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신공주에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자, 신공주가 뭐냐면 이런 건데 신공주 신분행위입니다. 신분행위를 다른 말로 해서 가족법상 행위라 그래요.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강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행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소송행위라 그러는데 이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대해서 공법행위에 대해서 이 사기강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인수청약, 이걸 단체법상 행위라 그러는데 이 주식인수청약 이것도 사기강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문이 그래서 거기 5번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 정리를 했네요.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 다음 주에는 그 민사특별법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